1910년 한일 병합 조약으로 일제의 식민지 상태로 놓이게 된 조선. 일제는 조선인들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항상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고 북방 세력이나 일본에 의지하며 살아온 민족. 조선의 지식인들은 다 지들만 잘났고 허구한 날 당파 싸움에 빠져 국가적 단결이란 불가능한 민족이다. 조선은 자원과 풍토가 좋지만 발전이 정체되어 아직까지도 고대 노예제에 머물러 있는 열등한 민족이다. 이처럼 조선은 스스로 문명화할 DNA가 존재하지 않는다. 고로 문명화에 성공한 대일본 제국이 은혜를 베풀어 조선을 발전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조선의 열등함을 각인시킨과 동시에 차별과 강압으로 이루어진 무단 통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칼을 찬 교사들은 위압적으로 어린 학생들을 치밀하게 교육시켰죠. 하지만 그들의 세뇌와 강압은 조선인들의 민족의식을 잠재울 수 없었습니다. 10년간 식민지 교육을 받은 어린 학생들이 성장하여 3.1 운동의 주역으로 등장할 테니 말이죠.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해외로 나가 독립운동 기지들을 건설하여 활동을 하고 있었고 국내에선 비밀 결사단체들이 비밀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승전국과 패전국 사이에 이루어진 파리 강화회의에서 승전국 미국의 대통령 윌슨이 말합니다. 각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자. 이게 바로 민족 자결주의. 물론 이는 승전국이 아닌 패전국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었지만 당시 국제사회에서 식민지 중심의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국내외 각지의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독립운동가 여운형. 1906년 부친상을 치르자마자 노비 문서를 모두 불태워 노비들을 해방시킨 그는 중국으로 넘어가 유학 중에 독립운동단체 신한청년단을 조직하였고 독립운동의 길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를 접하곤 조선의 독립과 일제의 만행을 폭로하기 위해 파리 강화회의에 영어에 능통한 김규식을 파견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조선 독립을 청원하는 노력을 하고 있었죠. 한편 일본에 유학하고 있는 조선인 학생들도 독립운동가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유학생들은 근대화된 일본의 모습에 감명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왔습니다. 아무리 발전됐더라도 조선을 노예로 삼는 건 용납할 수 없다. 이처럼 그들은 민족의식이 강했으며 일본에서 부지런히 배워 훗날 조선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하고 있었죠. 그렇게 독립운동가들의 소식을 들은 학생들은 일본 도쿄에서 독립선언서와 결의문을 준비하였고 1919년 2월 8일 수백 명의 유학생들이 도쿄 YMCA 강당에서 모여 28 독립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러한 도쿄 유학생들의 진취적인 행동들은 국내외 독립운동가들에게 힘이 되었으며 조선 독립에 대한 물결이 점점 거대해지고 있었죠. 그리고 1919년 1월 조선의 마지막 임금 고종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간에는 일본이 독살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조선인들은 격앙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고종은 죽음으로써 모든 조선인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그가 가장 잘한 업적이었죠. 또한 종교계에서 천도교, 개신교, 불교, 거대한 종교들이 연합하여 대대적인 독립운동을 계획하게 되었고 서울의 수많은 학생들도 종교계와 함께 거사를 치르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그렇게 삼엄한 일본의 감시 속에서 거대 종교 세력과 수많은 학생들이 2달에 걸친 기간 동안 비밀스럽게 준비하였죠. 그렇게 1919년 3월 1일 마침내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약속된 오후 2시 탑골 공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유혈 충돌을 걱정한 민족 대표들은 느작없이 태화관에서 따로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 후 자진 체포되었습니다. 결국 탑골 공원에 모인 학생들은 민족 대표들이 기다려도 오지 않자 자체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에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조선 독립 만세. 일제 무단 통치에 의해 10년간 쌓인 울분이 폭발하게 됩니다. 학생 대표가 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뒤 모든 학생들은 거리로 나와 만세 시위 운동을 벌였습니다. 거리를 걸을수록 더 많은 조선인들이 합류하였고 어느새 수십만 인파가 모여들었죠.
이후 3.1운동은 하루에 그치지 않고 4월 초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4월 말까지 줄기차게 이어졌으며 한반도 전체가 만세 시위로 뒤덮이게 됩니다. 학생들의 주도로 시작된 비폭력 만세운동은 농민과 노동자들에게 확산되어 더욱 과격한 항쟁으로 이어졌죠. 한편 조선인들의 3.1운동을 본 일제는 당황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동안 잘 세뇌시키며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거대한 시위에 조선 총독부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그리고 분노하였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압해라. 이에 일제는 헌병 경찰뿐만 아니라 육군과 해군까지 동원하여 강경한 탄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3.1운동은 수많은 희생자를 낳게 되었죠. 그들이 무차별적으로 쏜 총탄에 목숨을 잃었으며 온몸이 칼로 잘려나가고 체포된 수많은 이들이 가혹한 고문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특히 4월 15일 화성 제암리에 들이닥친 일본군들은 마을 사람 모두를 교회 예배당에 집합시키게 됩니다. 모든 이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그들은 문을 잠갔습니다. 곧바로 무자비한 사격이 발사되었죠. 그리고는 석유를 뿌려 불을 질렀는데 죽지 않고 불에 탄 채로 뛰쳐나온 이들을 향해 끝까지 사격하였습니다. 이 끔찍한 짓을 바로 제암리 사건이라 부르죠. 3.1운동은 총 200여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였으며 7,500여 명이 사망하고 15,000여 명이 부상을 당할 정도로 큰 희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수개월에 걸친 3.1운동은 결국 일제의 탄압에 의해 진압되었죠. 이 3.1운동의 결과로 아쉽게도 일본의 적극적 차단으로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진 못했지만 조선의 독립에 대한 의지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독립운동가들은 자신감을 얻어 국내외로 더욱 활발한 독립활동을 이어나가게 되었죠. 그리고 1919년 4월 10일 상하이에 모인 독립운동가들은 3.1운동의 전개로 각지의 독립운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할 임시정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적 사상적 기반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한편 3.1운동 이후 일본은 강압적인 무단 통치만으론 조선을 지배하는 데 한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선인들을 학살한 사실이 세계에 알려지면서 국제 여론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통치 방식을 바꾸어 조선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는 척하는 기만적 통치인 문화 통치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